안녕하세요. 슈나이더 아카데미 맡고 있는 손장희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 에코엑스퍼트 디지털 에너지 사업은 저에게 친정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디지털 에너지 사업부에서 세일즈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또 반가운 얼굴들 대면으로 봤으면 더 좋을 텐데 비대면으로 만나게 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슈나이더 아카데미 업무 외에도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에서 스탠다디제이션, 표준화 업무에도 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표준화 업무 중에서도 전기에 대한 설치 규정이 새롭게 제정이 되었는데요. 한국 전기 설비 규정 KEC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표준화 활동은 이제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표준화, 스탠다디제이션은 표준화 활동을 통해서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국제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저가의 저질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이 시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그런 제품을 배제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및 결과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국제 표준에 부합된 국내 법규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역할을 돕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관련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대한전기협회 등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릴 전기 설치에 대한 표준은 국제표준 IEC 60364에서 전기설비 시설에 따른 각종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국에는 한국전기설비규정 KEC가 새롭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제정 결과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에서는 한국 전기 설비 규정 관련된 기술 세미나를 2019년, 2020년 수회 개최해서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책자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 IEC 60364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전기 설비 시설에 대한 해설서. 이 해설서를 가지고 대한전기협회에서 현장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래 사진들은 국내 산업통상자원부나 대한전기협회 각종 행사에 슈나이더 일렉트릭 글로벌의 기술위원장이 방문을 해서 각종 강연도 하고 또한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공로패를 받은 사진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아래 오른쪽의 두 사진은 국내에서 개최했던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주관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 세미나 사진들입니다. 지금 설치 표준이 새롭게 KEC로 제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별 설치 표준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유럽을 토대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IEC가 설치 표준으로 통일화되어 있다면 북미, 중미는 NEC라는 또 미국 자체에서는 NFPA 70, 미국 방화협회라고도 하죠. NFPA 70으로 대변되는 NEC가 설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 NEC의 영향을 받은 나라로서 분류가 됩니다. 또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제품 표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시 IEC가 유럽을 토대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표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면 미국은 안시를 기반으로 해서 네마, UL과 같은 제품 표준으로 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진출하려면은 네마, UL 등에 만족하는 제품이어야 되겠죠. 오른쪽에 보시는 도표는 국제 표준에는 비전기 분야의 ISO 표준이라는 것이 있고요. 전기 표준은 IEC에서 관장을 합니다. 유럽 같은 데는 지역 표준으로 CEN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특별히 전기 분야는 세네렉, 우리가 전기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EN이 바로 유럽의 전기 분야 지역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국가별로도 이런 표준들이 있어요. 한국은 KS, 일본은 JIS, 영국은 브리티시 스탠다드 BS, 독일은 DIN, 이런 표준들이 있습니다. 또 국가 표준은 아니지만 단체 표준으로서 미국의 전자전기 엔지니어들 관련된 협회 IEEE라던가 또 우리나라는 한전 쪽에서 캐픽이라는 또 단체 표준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에 새롭게 제정된 설치 표준 한국전기설비규정 KEC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국내에 어떤 법규가 가장 상위의 전기사업법이 있습니다. 강제적이죠. 그 밑에 시행령으로서 이제 전기사업법 시행 규칙들이 있고 그 시행 규칙을 보완하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과 또 기술 기준의 상세 내용을 제시하는 판단 기준, 또 이 판단 기준의 해설선, 내선 규정 이런 것들이 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일본의 기술들, 관습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국제 표준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내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한전기협회에 지시를 해서 국제 표준에 부합되는 새로운 설치 표준을 만들어라 해서 오랜 기간 스타디에서 준비된 것이 바로 한국전기설비규정 KEC입니다. 이 KEC가 바로 2018년에 제정이 돼서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11년 1월 1일, 바로 2달 전이죠. 2달 전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근데 옆에 지금 설명을 좀 붙여놨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업계에 좀 반발이 있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비즈니스도 어려운데 KC를 이렇게 시행하면 어떡하냐 해서 관련 단체라든가 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존의 한국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을 폐지하는 시점을 1년 유예를 하고 1년 뒤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 기존의 규정 폐지는 1년 유예가 됐지만 한국 전기 설비 규정 KEC는 1월 1일부로 스타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을 제대로 알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야 현장에서 어떤 혼란이 없겠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안내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국 전기 설비 규정 KEC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는 전압에 대한 구분이 달라졌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나 기술 기준에서 저압의 기준을 교류 600V, 직류 720V 이하로 규정을 했는데요. 이게 IC라던가 미국의 ANSI 규정하고도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만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600V 이하를 저압으로 규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국제 표준과 맞춰서 이쪽에서는 부합시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교류 1000V, 1kV 이하까지로 확대를 했습니다. 직류는 이제 태양광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요. 직류도 국제 표준과 같이 1.5kV, 1500V 이하로 국제 표준과 같이 맞췄습니다. 따라서 고압이 그동안 600V에서 7000V까지였는데 자연스럽게 교류 1000V에서 7000V까지로 이제 고압이 정해졌고요. 특고압은 전과 같습니다. 7000V 초과. 그러면 이제 밑에 제가 참고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IC 국제 표준에서는 전압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IC에서는 전압은 U로 표기를 하는데요. LV 저압입니다. 저압은 이제 우리랑 같이 이제 매칭이 된 거죠. 1000V 이하가 국제 표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MV 미디움 볼테지 직역을 하면 중간 전압이라고 하는데요. 중간 전압은 바로 1000V 초과부터 52,000V까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배전, 디스트리뷰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한전이 이제 배전망에서 전봇대나 철탑을 통해서 배전을 할 때 배전 전압 229을 쓰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맨 상위의 하이 볼테지는 말 그대로 고압입니다. 고압은 송전, 트랜스미션에 해당되는 전압으로 52,000V 이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이제 LV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국제 표준과 같이 부합이 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KEC 주요 제정 내용은 전선의 식별 규정이 바뀌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내선 규정, 또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나 한전의 규정이 따로따로 각 상별 컬러가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RST 또는 ABC의 컬러가 흑적청백이냐 또는 적백청흑이냐 이렇게 프로젝트 할 때마다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IC 표준과 일치를 시켰다. 그리고 더 이상 상별 어떤 표시도 RST나 ABC라고 하지 않고 라인 1, 라인 2, 라인 3, 뉴트럴, 약자로 L1, L2, L3라고 표기를 하고 있고요. 색상은 갈색, 흑색, 회색, 청색, 그리고 보드체는 녹색과 노랑의 혼합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기존의 색깔하고 달라서 전기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설치 공사에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요. 케이블 회사에서는 그러면 우리 유통 재고라든가 공장 재고로 어떻게 하겠느냐, 전기안전공사에 문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대한전기협회 관련 기술 세미나에서 그런 문의사항이 나왔는데요. 전기안전공사에서는 기존 재고 소지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 기존 칼라로 제작이 되어 있는 케이블도 인정을 해주겠다 하고 대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KEC가 시장이 되었지만 전선의 식별은 당분간은 혼합해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현장에서 설치 작업할 때 전기안전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다. 세 번째는 접지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접지 공사를 기준으로 해서 1종 접지, 2종 접지, 3종 접지, 특3종 접지, 이런 출처가 불분명한 기준들이 있었는데요. 더 이상 이런 1, 2, 3종 접지는 없다. 이제는 이제 접지 계통이라고 그러죠. TT, TN, IT, 계통 접지를 가지고 구분을 한다. 이 TT, TN, IT 계통 접지는 IC 60364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변압기 중성선 접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또 개별 설비를 접지를 직접 했느냐, 변압기 중성선과 연결했느냐에 따라서 접지 계통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 시공할 때 이런 계통 접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설치 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KEC의 접지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보실 내용은 과전류에 대한 보호 개념이 바뀌었다. 이 과전류는 전류가 정상 전류보다 많이 흐르게 되면 과전류 상황이죠. 그때는 사람의 인체에 유해가 가해질 수가 있고, 또 케이블이나 전기 기계 설비에 어떤 재산상의 손해가 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체나 이 어떤 사람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과부하 보호 장치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이 됐다. 그래서 IB, 회로의 설계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보호장치의 전격 전류, 차단기죠. 전격 전류는 설계 전류보다 커야 된다. IZ는 케이블에 관련된 허용 전류입니다. 케이블이 과열로 인해서 녹아내리거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그 이전에 차단기가 작동이 돼야 된다. 그래서 IB, IN, IZ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그동안 불분명했는데 IC 60364의 기준에 따라서 명확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KEC 내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교육은 어디서 하느냐? 이거는 정부 규정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 규정에 대한 의뢰를 받은 대한전기협회가 국내 규정 KEC뿐만 아니라 각종 규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아카데미 역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슈나이더 일렉트릭 아카데미는 KEC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KEC에 영향을 미친 IC 표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압전기 설비가 바로 이제 IC 60364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다 녹아들어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IC 60364의 이한 저압전기 설비 설계 소프트웨어 에코DR, 이 부분은 이제 저압전기 설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실습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자, 이 두 개의 과정이 설치 표준에 대한 교육이라면 저압 고압 배전반과 IC 스탠다드, 저압 고압 차단기와 IC 스탠다드, 모터 보호 및 모터 스타터의 구성,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 표준, 제품 표준에 대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고압 배전에서도 이제 교육 IC 표준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지금 언택트 시대에 대면 교육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유튜브에 슈나이더 아카데미 교육 동영상을 올려서 이런 교육 내용을 모바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습니다. 링크가 나와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를 검색하시고 거기서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 들어가시면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다양한 교육 과정들이 간단하게 동영상 확인할 수 있는 유튜브 교육 동영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저압전기 설비에서는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접지 시스템의 어려운 부분들을 쉽게 동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사는 접니다. 한번 교육 프로그램 검색하셔서 한번 수강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에서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설치 표준 IEC60364에 대한 설계 지원 툴이 뭐가 있겠는가. 첫 번째는 IEC60364 해설서입니다. Electrical Installation Guide. IEC60364의 기술위원회 위원장을 슈나이더 일렉트릭 글로벌에서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해설서를 편찬하고 있습니다. 영문인데요. 이 대한전기협회에서 이 영문 해설서를 번역한 현장 가이드가 같이 오픈이 되어 있어서 현장 가이드까지 같이 구비해서 공부하신다면 훌륭한 지침서가 되실 것으로 봅니다. 또 설계 소프트웨어 에코디알에 대한 툴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비정기적이나 또는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계 소프트웨어 에코디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툴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아카데미가 IEC 스탠다드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아까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슈나이더 일렉트릭 아카데미를 적극 활용하시면 이런 새롭게 신설된 설치 표준 한국전기설비규정 KEC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EC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안전하고 또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들을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슈나이더 일렉트릭 아카데미에서 제공해드리는 표준화 한국전기설비규정 KEC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